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일단 팁을 잠깐 드리고 갈게요. 익스플로어 창인데 인터넷 창이죠? 네, 인터넷 창인데 테두리가 지금 이쁩니다. 방법은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분 그 바탕화면에서 전 바탕화면이 이제 이쁘게 단색으로 칠판색으로 해놨는데 바탕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대시고 개인 설정을 누르면 이런 창이 제어판에 있는 것이죠. 네, 개인 설정 창이 뜨고요. 이제 이건 바탕색을 지정하는 단색으로 저는 지정을 해놨고, 그 다음 요겁니다. 요거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 테두리 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노란색, 연두색, 하늘색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색이 너무 강하다면 이 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색이 없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이 강해지죠. 그래서 적당한, 너무 세게 하시면 눈이 좀 피곤할 테니까 한 중간 정도, 이 정도 해가지고 변경 내용 저장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볼까요? 예, 이렇게 테두리가 그 색깔로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놓으시면 디자인 쪽으로 이쁠 거예요.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우리 사브는 전표 입력, 이 전표 입력을 하는 공간이 따로 있죠. 왼쪽에 있는데, 이제 가끔 어떤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메인 매출 세금계산서를 입력을 하려고 이 메인 매출장, 이 메인 매출장을 눌러서 매출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려고 했는데 입력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예, 이 장부 관리는요, 어떤 정보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여기 전표 입력, 이 전표 입력에서 전표를 데이터를 넣어주면, 우리 회원 사용자가 넣어주면 이런 장부는 아웃풋으로 뽑히는 것 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여기에 입력하는 건 아닙니다. 장부라든가 이런 결산서들은요. 아시겠죠? 어떤 데이터는 어디다 입력한다? 네, 이 전표 입력 여기 써 있잖아요. 입력 이렇게.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사용자가 입력하는 공간은 왼쪽 상단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장부들은 입력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부터 쭉 있는데 이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가. 그래서 이제 엑셀 업로드부터 잠깐 보고 가면 우리가 이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현금 영수증을 주고받았다거나 아니면 면세계산서를 주고받았다거나 이런 데이터가 국세청 홈택스의 전산 데이터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 창에서 엑셀 업로드를 여기 파일 찾기를 해가지고 전송을 2단계까지 와서 전표 전송을 버튼을 딱 눌러주면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메인 매출 전표나 일반 전표로 데이터가 쫙쫙쫙쫙 올라가게끔 되어 있죠. 예, 아주 편합니다. 일일이 건건히 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입력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 엑셀 업로드도 크게 보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곳이죠. 전표를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엑셀 업로드는 이번 동영상 말고 다른 동영상에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메인 매출 전표부터 말씀을 드리면 글자 그대로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랑 관련되어 있는 전표들인데 부가가치세랑 관련되어 있다는 뜻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세금계산서, 여기서 세금계산서라는 5글자가 있는데 여기서 세금은 무슨 세금인가요? 세금의 종류가 많잖아요. 네, 부가가치세 세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전표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데 이 부가세랑 관련되어 있는 우리 증빙은 세금계산서가 있겠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카드도 있죠. 우리가 밥을 사 먹었다 동네에서 회사 카드로, 그러면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돼서 카드가 결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도 세금계산서 증빙을 못 받았지만 카드 증빙을 받은 거죠. 예, 카드 증빙에도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가세를 공제를 받기 위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예, 반대로 카드 매출이 우리 음식점 이런 데서는 손님들이 카드를 많이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음식점 사장님 입장에서는 카드 매출이 뜬 것이고 거기에 10%를 부가세를 내야 되겠죠. 세금계산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거나 했었을 때 이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 부가세,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정보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이건 몰라서 아마 그러신 걸로 예, 추정이 되는데,
부가가치세가 붙어 있다? 10%가? 그러면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을 하셔야지 입력도 매우 편합니다. 여러분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죠. 예, 메인 매출 전표는 자동 분계 기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회계 처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 부가가치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다라는 거 꼭 우리 아시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눌러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창입니다. 예, 딱 창을 열면 처음에 부가세가 딱 보이죠, 가운데. 그래서 요 공급가, 부가가치세,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예,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가액이 얼마고 순수한,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10%가 얼마고 이렇게 딱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세금계산서를 보고 입력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창을 처음 열었는데 지금 현재 2월 달이 열렸습니다. 저는 5월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끄고 다시 처음 눌러보면 네, 제가 모니터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딴 쪽에 열렸는데 2월달에 열립니다. 이렇게 최초에 창을 열었을 때 몇 월이 열리게 할 거냐는 우리 프로그램 사브 ELF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전에 이 사용자가 입력한 전표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날짜를 찾아서 그 날짜 창이 자동으로 같이 열리게끔 예, 좀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2월달, 그 다음에 이제 5월을 일단 시간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2월달을 입력을 하다가 나 1월달로 갈래 그러려면 1월달은 이렇게 해서 선택바 상단에 1월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데이터들이 다 1월달 예전에 입력해 놓은 게 다 보이죠? 2월달 가는 방법은 다시 2월달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사브 ELP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밑에 이 전표수 박스라는 게 있죠? 그래서 각 월별로 전표가 몇 개 입력되어 있는지를 카운트 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 그럼 현재 2월달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2월달 그리고 13개 전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바탕색도 이게 하늘색인가요? 네, 하늘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선택되어 있는 월을 말하죠. 근데 여기가 1월을 여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면 네, 1월달이 열립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2월, 1월, 2월. 그래서 월 선택을 여기 상단에 있는 선택바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전표수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쭉 있으니까 이 월을 선택하면 바로 창이 자동으로 쫙쫙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월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기간월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월에서 2월까지 보시면 상단에도 1월에서 2월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전표수도 핑크색, 이 분홍색으로 바탕색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현재 1월이 2월. 예를 들면 2월에서 8월까지 이렇게 2월에서 8월치가 전체가 열리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 1월에서 12월 잠깐요. 이거 왜 이러죠? 네. 데이터가 맞나요? 아이고 이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보통 이런데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에서 12월 데이터가 많지는 않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1년치를 전체 열어볼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데이터가 많으면 이게 업로드 데이터를 서버에서 가져오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자기가 필요한 달 내지는 기간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3개월치 1월에서 3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1월에서 3월이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시작 월은 2번 누르고요. 1번, 2번. 끝나는 날은 1번. 다시 시작은 2번. 2월부터 그 다음에 4월 1번.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옆에 우측에 있는 특정 일자를 찾는 방법 달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여러분 여기 17일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죠? 자, 그럼 17일을 한번 클릭을 하면 17일 것만 쫙 모이죠? 17일 것만 모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서도 분홍색으로 2월 17일자 전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달력에서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 있죠? 원위치 하는 방법은 이 2월 17일이 있는 핑크색, 분홍색 이 줄을 아무데나 클릭을 하면 다시 원위치합니다. 최초로 돌아옵니다. 오늘 서버가 약간 느린가요? 왜 이러죠? 이럴 리가 없는데. 예. 오늘 우리 회사, 사람들이 많이 인터넷에 접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달력도 특정 일자를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열리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달력도. 그래서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17일을 한번 더 누르면 핑크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끝나는 날을 8일이라고 했을 때 8일을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8일에서 17일 8일에서 17일 동안에 있는 전표들을 불러오는 기능이 이 달력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작은 2번, 끝나는 날은 1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여기 전표수도 시작은 2번, 그 다음에 끝나는 날 1번, 이렇게 예, 선택해서 해당 전표를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단에 있는 이 탭, 이걸 탭이라고 합니다. 전체 입력 탭, 11번 매출 과세 탭, 이렇게 탭이 있는데 이 탭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금계산서 등 어떤 증빙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신고가 되는데요. 한번 여기 유형이라고 보이는 이 필드를 선택을 이렇게 해보면 다른 데는 안 돼요. 이런데 품목이라든가 수량 이건 다른 거고 이 유형이 있는 필드에 커서를 마우스로 대면 하단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 부가가치세 관련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요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시죠? 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매출 쪽을 입력할 거냐 매입 자료를 입력할 거냐 그러죠? 세금계산서도 매출 아니면 매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 보시면 다시 여기를 선택을 하면 밑에 유형이 부가가치세 유형이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매출인 경우에 이제 부가세 10%를 내야 되는 과세 매출이냐 아니면 면세 매출이 이제 면세 업종들이 있죠. 면세 매출이냐 아니면 수출이냐 영세율 수출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지고 과세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게 대부분 이제 우리 회사들인데 과세 매출도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11번 과세고 그 다음에 증빙 없이 돈만 받았다 그러면 건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카드 매출이다 그러면 17번 근데 현금용 수중 받은 매출이다 그러면 22번 내가 간이과세자다 일반과세자가 아닌 개인사업주 중에 간이과세자가 있죠. 예,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15번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입도 마찬가지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매입이니까 그러면 51번 그 다음에 이제 54번 불공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카드로 어떤 걸 결제해서 샀다 그러면 57번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받았다 그러면 61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전표 입력을 할 때 여기에다가 뭐를 입력할 거냐 이 자리에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2월 20일 날 아이고 18일이 아니라 20일이죠. 예. 잠깐만요. 예. 20일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 여기 와 있으면 이제 하단에 내가 뭐를 선택할지를 정하는 건데 매출이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다. 그러면 11번을 선택하면 밑에 이제 빨간색도 뜨고요. 그래서 내가 11번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세금계산서인데 매출 세금계산서다 이 뜻입니다.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치고 그 다음에 품목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5만원 이렇게 그럼 부가세 10%로 자동 계산되고요. 넘어가서 거래처를 이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분계까지 해서 여기서 이제 외상 거래다면 외상을 선택하면 하단으로 내려와서 엔터 치면은 저장이 되면서 끝납니다. 하나의 전표가 완성이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유형은 내가 뭐를 선택할 거냐, 세금계산서냐, 카드냐, 현금영 수중이냐 이런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세금계산서 아니면 카드 쪽이겠죠. 특히 매입 쪽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아니면 카드로 긁었다. 이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을 선택하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는 전체 입력 탭이기 때문에 모든 유형을 다 입력하는 탭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11번 매출과세 탭을 눌렀다면 이 11번 탭은요. 다시 한번 여기 대보면 네, 11번을 택했다는 이야기는 세금계산서 매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11번 탭이 열린 상태, 얘가 클릭이 된 상태에서 전표를 입력한다면 11번인지 14번인지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11번을 이미 선택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을 해보면 현재 매출 11번 여기가 택해져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네, 매출이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이 말인 것이죠. 자, 그래서 21번 아니 21일 날 여기는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엔터 치면 돼요. 왜냐면 11번을 선택할 필요가 없죠. 탭이 먼저 11번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6만원 이런 식으로 엔터 끝났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전체 입력 한번 가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입력 속도를 빨리 하는 방법은 전체 입력에서 입력을 하지 마시고 이게 매출세금계산서다 매입세금계산서는 51번이다
여기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회사 카드로 뭘 사 먹었다. 그러면 57번 카드. 그죠? 카드다. 그래서 모르겠으면 여기 밑에를 눌러보면 이 카과가 여기 있죠. 예. 57번 카가가 그 우리 회사 카드로 뭐를 사 먹었다. 물건을 샀다. 이래서 때 쓰는 종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은 11번 매출세금계산서, 51번 매입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회사 카드 57번 이거 세 개를 대부분 많이 쓰겠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탭을 눌러놓고 입력을 하면 이 유형을 선택하는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입력보다는 각 탭에서 직접 입력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끔 이러신 우리 회원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매출 11번 택했으니까 매출세금 계산서라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누가 나를 불러가지고 나갔다가 이 창을 끄고요. 이 메인 매출전표 입력 중에 창을 끄면 이 컴퓨터가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까요? 방금 입력한 이 6만원 요게 입력이 되어 있을까요? 거래처까지 입력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태에서 창을 껐습니다. 지금 금액을 한번 기억하기 쉽게 77,000원이라고 해놓을게요. 77만원. 자,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아 이제 입력이 됐네 하고 저장이 됐겠구나 하고 창을 꺼요. 자, 끄겠습니다. 창을 끄면 다시 눌러섰을 때 77만원짜리 데이터는 날라가 있습니다. 저장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장은 언제 되는 것이냐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짝짝짝짝짝 77만원 짝 치고 700만원이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단까지도 분계까지 끝나고 올라오면 저장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이터를 21일부터 여기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데요. 여기 분계까지 선택이 되어 있어야지 저장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있는 상태에서는 저장이 된 게 아니에요. 최소 오른쪽 끝까지. 그러니까 한 줄이 왼쪽부터 출발해서 날짜부터 출발해서 이 분계까지 와야지 저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중간 단계에서 입력하다가 왜 저장이 안 됐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얘는 됐겠다. 예. 새로 고침을 딱 했더니 데이터가 날아가 버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오른쪽 끝까지 엔터 치면서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 방식은요. 이러신 분들도 계시죠? 자, 2월 25일 날 세금계산서 지금 전체 입력이니까 11번 선택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적용을 치고 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가끔 보시면 11번 선택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뭐 적용을 아무거나 이렇게 적용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량 단가 공급가액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사브 ERP의 특징은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은 여기 보이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입니다. 웹브라우저죠. 컴퓨터 설치 프로그램이 아니죠. 우리 사브 ERP는 인터넷 창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처럼 인터넷 창에서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저장 방식은 우리가 컴퓨터 설치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죠? 예를 들어 편하다는 이야기는 정보를 입력할 때 여러분 PC 앞에 입력 장치가 몇 개가 있냐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키보드죠. 넓다란 키보드가 있고요. 그 우측에 마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마우스로도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겠죠. 어떤 선택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데이터 입력을 마우스의 손이 가는 순간 속도가 느려집니다. 입력 속도가. 그래서 키보드는 어차피 아무거나를 치려면 키보드에 손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든 이동을 할 때 다시 마우스로 이동을 한다면 한 20cm 정도 손이 움직여야 되죠. 오른쪽 손이 마우스로. 그죠? 그래서 키보드로 갔다가 마우스로 갔다가 키보드로 다시 왔다가 다시 마우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브 ERP는 무조건 키보드 안에서 끝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 웬만해서는 입력 끝나고 뭐 이런 1월이나 2월을 선택하는 이런 이동할 때나 필요하지 마우스는 실제 전표 입력 단계에서는
대부분 마우스에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우스에서. 아시겠습니까? 예, 마우스에서 끝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이동하는 방식. 키보드에서 끝난다. 자, 22일이다. 자, 키보드에서 쳤습니다. 숫자를 치고, 여기서 마우스로 손이 안 가요. 무조건 엔터키로 이동합니다. 저장하면서. 자, 엔터키예요. 키보드 제일 오른쪽 끝에 하단에 있습니다. 엔터키. 숫자 밑에, 숫자 키패드 바로 밑에. 그래서 엔터키를 치고, 또 11번에 이래서 입력을 했어요. 또 엔터키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강아지를 팔았다. 강아지 글자를 치고, 또 엔터키입니다.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아요. 손이 안 갑니다. 수량 10개다. 만원이다. 그러면 10만원이다. 또 엔터. 엔터. 부가세는 자동 계산되죠? 그죠? 여기 또 엔터. 엔터로 치면 오른쪽으로 한 칸 한 칸 한 칸 이동하면서 분계까지 가면 데이터가 저장되는 방식이니까 이 분계까지 갔을 때 이 전표 입력을 하는데 마우스에 손이 가지를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마우스로 강아지를 치고 키보드에서 강아지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엔터키입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그래서 엔터키 안 치고 마우스로 가면서 뭐 저장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엔터키를 쳐야지 오른쪽으로 계속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저장되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웹 프로그램,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우리 같은 사브 ERP 프로그램인데 이런 식으로 엔터키로만 입력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라죠? 예,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어디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컴퓨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말고요. 인터넷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처럼 사브 ERP처럼 이렇게 커서도 이 지금 방향키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방향키로 위아래 좌우 그래서 지금 계속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고 있으면 쫙쫙쫙쫙 위로 쫙쫙쫙쫙 왼쪽으로 쫙쫙쫙쫙쫙 방향키로 자유자재로 동서남북 어디든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은 유일합니다. 우리 사브 ERP가 마치 컴퓨터 설치 프로그램인 더존이나 세무사랑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손이 굉장히 편하죠. 마우스로 손이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키보드 안에서만 입력이 된다라는 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저장도 엔터로 저장된다는 거 마우스로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엔터 치면서 저장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개괄적인 설명 드렸고 다음 시간부터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